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아침마다 도파민 27일째 되는 날이네요.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정신분석가 노먼 도이지가 쓰신 책입니다. 이 책 외에도 기적을 부르는 뇌라고 앞전에 또 집필하신 게 있으시네요. 오늘 책 내용의 결론은 햇빛을 많이 보시자입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만 중간중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 사는 조류 같은 일부 원생 생물이 빛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생물은 빛을 받으면 내부의 스위치가 켜져서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인체 내부를 말합니다. 2005년 과학자들은 이런 빛에 민감한 스위치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동물의 신경세포에 삽입하여 빛에 노출되면 활성화되도록 했다. 몇몇은 심각한 뇌질환을 겪는 사람의 뇌 속에 이런 신경세포를 이식하고 수술을 통해 손상된 뇌세포에 꿰면 빛으로 세포를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하리라 희망했다. 하지만 이런 기법은 생쥐, 원숭이를 대상으로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한테는 아직 못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뇌도 자연에 반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치유하는 치료법을 기대했다. 빛은 우리가 모르게 몸속으로 들어온다. 다행히도 자연적인 빛을 포함해서 빛은 뇌 속으로 깊게 들어가기 위해 광섬유와 외과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피부와 두개골을 빛을 차단하는 절대적인 장벽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빛은 우리 몸속에 잘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햇빛에서 오는 에너지는 피부를 통과하여 혈액에 영향을 준다. 조사 결과 파란색 가시광선 파장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일으켰다고 밝혀졌다. 빛을 이용한 황달 치료는 주류가 되었다.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광선 치료를 대단히 중시했고 고대 그리스 태양의 신 헬리오스에서 이름을 가져온 헬리오테라피는 고대 건물들이 순수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로마에는 심지어 자신의 집에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일조권도 있었다. 그래서 일광욕실을 발달시켰다. 현대적 간호체계를 세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이르러서야 환자들이 가급적 많은 햇빛을 받도록 병원이 설계되었다. 빛이 강력한 치유라는 생각은 천년 동안 빤히 보이는데도 모르고 넘어갔다. 고대 이집트인에게는 체계적인 과학은 없었지만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 즉 태양이 모든 곳에서 성장과 생명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고대인들은 고통스러운 조직의 치유에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고대 이집트인, 그리스인, 인도인, 불교도들은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태양에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파라오 시절의 옛날 파피루스를 보면 아프고 병든 신체 부위에 기름을 바르고 햇빛에 쬐어 의학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나온다. 따라서 빛에 관한 최근의 많은 발견들은 실은 재발견이다. 수술을 받은 환자를 햇빛이 드는 회복실에 두었을 때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2005년의 연구도 그렇다. 1984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로먼은 일부 우울증이 햇빛 노출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최근의 연구는 빛의 전체 스펙트럼이 일부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약만큼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실은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리스 의사 카피도키아의 아레타에우스는 2세기에 이렇게 썼다.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빛이 드는 곳에 눕히고 햇볕을 쬐도록 해야 한다. 어둠은 병의 원인이다. 햇빛이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빛에 대해서 배운다. 빛 에너지가 눈으로 들어가 망막과 그 안에 있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부딪히고 그곳에서 전기 에너지 패턴으로 변환되고 이것이 시신경의 신경세포를 통해 머리 뒤쪽에 있는 뇌의 시각 피질로 이동하여 시각적 경험을 만든다. 2002년에 망막에서 뇌로 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또 하나의 경로가 발견되었다. 망막세포와 더불어 빛에 민감한 또 다른 세포가 있어서 전기신호를 시신경에 있는 별도의 경로를 통해 시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뇌 부위로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차 상핵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한다. 생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 이상이다. 하루 동안 주요 기관계들이 언제 작동하고 쉬는지 제어한다. 시계이면서 동시에 지휘자이다. 시교차 상핵은 시상하부의 일부로 둘이 함께 호르몬을 조정하여 식욕, 갈증, 성욕, 수면에 대한 욕구의 오르내림을 규제한다. 또한 각성 수준과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일 아침 일어나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시교차 상행으로 들어가 각각의 기관계를 차례로 깨운다. 빛이 얇은 두개골을 통해 직접적으로 손과 선을 자극하여 눈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손과 선을 제3의 눈이라고도 부른다. 인류의 진화적 유산은 두개골이 밀봉된 금고가 아님을, 뇌는 계속적으로 빛을 살피고 빛과 상호작용하도록 진화했음을 이렇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빛을 시각하고만 연관 짓는 경향이 있다. 시각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과정이지만 신체와 빛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또한 빛은 살아있는 생물 내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눈이 없는 단세포 생물들은 외막에 빛에 민감한 분자들이 있어서 에너지를 얻는다. 빛의 여러 파장이 생물에 각각 다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빛의 주파수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생물의 표면에 있는 빛에 민감한 분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이런 분자가 인간의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고 하는 분자와 구조적으로 대단히 흡사하다. 우리 몸속의 개별세포와 단백질 안에는 이와 비슷하게 색깔에 민감한 분자가 있다. 1979년 모스크바 대학의 과학자 카멜과 일냐는 우리 몸속에 빛에 민감한 수많은 화학적 스위치들과 증폭기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색깔, 그러니까 빛의 다른 파장은 다른 효과를 갖는다. 어떤 색깔은 몸의 효소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자극하고 세포 안의 과정을 켜고 끌 수 있고 세포가 어떤 화학물질을 만들도록 할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인간과 빛의 만남은 피부 가죽보다 더 깊으며 우리의 몸은 컴컴한 동굴이 아니다. 세포 내에서 광자가 번쩍이고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풍성한 색채의 변화를 쏟아낸다. 자, 여러분, 우리 뇌는 12뇌신경이라고 해서 두 번째가 시신경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코를 통해서 뇌를 자극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강력한 뇌의 자극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기도 하고 이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뇌를 자극한다고 하죠. 인공적인 빛도 괜찮지만 자연적인 것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햇빛을 보는 것이 우리 뇌에 좋다는 거 이 의사 선생님이 밝혀놨네요. 빛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피부로도 들어오게 하고. 아침 긍정 확언 1.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름대로 긍정 확언을 하세요. 나는 파킨슨이 다 나았다. 2. 이 내용을 책으로 썼더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 우리 환우들도 몸과 마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4. 파킨슨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매일 강의가 들어왔다. 5. 마음이 힘든 다른 환자들도 노인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인기 강사 순위 1위가 되었다. 자, 내일 뵐 때까지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